UAM 하게 되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이동수단,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땅에 붙어서 움직이는 일종의 우리 자동차 개념이 아니라 일정 높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미래의 교통,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비행기 같이 고도가 높은 데서 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150m 이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뉴욕같이 빌딩이 높은 마천루 같은 데는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옥상에 정거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뉴욕같이 교통체증의 지옥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걸리는 것을 5분 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에서 뭐 여의도까지 5분 내로 간다든지 이런 역할을 UAM이 앞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그런 UAM에 관련된 선언을 가장 먼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3년 전이죠. 3년, 4년 전이죠. 본사 타운홀 미팅에서 정의선 그때 당시 부회장이었습니다. 수석 부회장이 미래의 어떤 현대차는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0%는 차를 만들고 30%는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석권을 하겠다. 나머지 20%는 이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서 험로라든지 특수한 지형에 이동할 수 있는 특수 이동용 이동수단,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목적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UAM은 그래서 더더욱 일반인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이죠. 이 코로나가 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 1월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전시회 중에 하나가 1월 첫째 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전시회예요. CES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정 회장이 직접 나서서 우버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컨셉트 UAM을 하나 전시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는 측면에서 미래 이동수단 중에서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을 이런 분야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UAM에 관련된 이 그룹이, 세 개의 그룹이 지금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최고의 인재를 영입을 해서 이미 사업부장에 앉혀서 UAM 쪽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버는 물론이고요. 국내에서 협업 시스템을 이미 갖췄습니다. 인천국제항공공사,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통신 같은 KT통신이죠. 이런 데를 비롯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군데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그룹은 원래는 작년 1월에 선언했던 현대차보다도 7개월 앞선 2019년 중반에 이미 선언한 것이 하나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쪽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역시 이 가장 대표적인 SK텔레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인천 항공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또 협업하는 게 한국항공공사죠. 어떻게 보면은 김포공항 운영하는 이런 어떤 국내 공항을 활용하는 게 한국항공공사인데,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컨셉트카도 일명 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오버에어라는 이러한 수직 이착륙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들도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 같은 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우주공학 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UAM 같은 항공 쪽에 분야를 진출한다면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주자로 덤벼들었던 대한항공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벌써 TF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뛰어든 이유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험상 대한항공 같은 데에는 외주를 통해서 또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동차 항공기를 제작 기술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이 만들어진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항공 관제 기술에 대한 것들도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늦게 시작은 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설 수 있는 노하우가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UAM이라는 것 자체가 지상에 달리는 자동차보다도 비행기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을 부각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내 3파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빠른 움직임이 아닌가. 좀 더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빨리 당겨진다는 거죠. 시범 모델도 향후 4, 5년 이내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늦어도 2030년 이내에는 양산 모델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직접 시내에서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타운홀 미팅에서 30%는 UAM 쪽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할 정도로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벌써 이 7조 이상의 어떤 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40년 이후에는 뭐 1,800억 정도다. 어떻게 보면은 1,800조 시장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다는 거죠. 이렇게 따진다면 매년 30% 이상 성장률이 앞으로 가속화되는 것이 UAM이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후에는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상에 움직이는 자동차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미래 먹거리, 여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 창출과 더불어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창출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UAM에 대해서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을 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기업이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UAM에 관련된 이 컨셉트, 이 드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이미 뭐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UAM 같은 것들이 이미 시범 생산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래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 미래의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일반 자동차에다가 자율주행 넣게 되면은 일반 도로에서 유인 운전하고 자율주행을 운전할 때 서로 이게 조호가 되면서 접촉사고라든지 판단 능력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이 UAM 같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다가 응용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사고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공중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차로라든지 항로가 결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래 자율주행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응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빠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서둘러야 되고 또 인재 양성이나 R&D 비용 투입, 또 법과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올인해야 되는 것도 앞으로 미래의 UAM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무공의 이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배터리가 아마 그 이후에는 전고체 배터리도 이미 상용화될 것이고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부피나 무게가 가벼운 이런 배터리가 나온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단거리용 같은 경우에 좀 짧은 거리 100km 이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중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대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는 얼마만큼 가볍게 해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도리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배터리보다도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훨씬 더 가볍고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수소 연료전지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개의 이 그룹들이 시너지를 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러한 가벼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또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UAM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은 또 현대차 그룹이 또 가장 큰 또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고 에너지원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이원화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고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 부서가 움직이지만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것들, 또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요. 또 프로젝트라든지 K 드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7년부터 내년까지 이미 그림이 잡혀 있는 것들인데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제도 법적인 부분들, 또 시범을 이착륙장을 어디를 만들고 또 이것에 관련된 시험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또 관련 기업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활용을 하는데 규제를 얼마만큼 혁파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보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UAM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